안녕하세요. 김법무사입니다. 오늘 한번 법무사 과다 청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과다 청구를 당해서 감액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되지 않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의 90% 확률로 이 경우에는 분명히 비용이 과다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금액을 구분해서 다시 견적서를 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법무사 사무실은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영수증을 사용하고 있어요. 2008년 이후에는. 그리고 2008년 이전에도 아마 이런 양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보수액과 공과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아마 법무사 사무실이 아닌 다른 뭐 변호사 명의를 대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과다 청구하는 데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만약 법무사에게 의뢰를 했다면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영수증을 사용해요. 그리고 밑에 명칭이 법무사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 안 된 거? 자, 이건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건데 검색해서 찾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법무사 사무실은 이런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규격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어디 법무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가 여기 보시면 2011년이죠. 과거에는 또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렇지 않다. 보시면 자, 매매 금액이 4억 3천이고 취득세 얼마고 교육세 얼마고 농수세 얼마고 채권 얼마고 임직세 얼마고 중기 증권 얼마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교통비용, 등록대금, 범인신고, 수수료 뭐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이게 내가 정말 내는 게 맞는지 없는지 헷갈려요.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영수증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분된 금액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실전 사례에서 공과금 부분을 볼게요. 자, 공과금 부분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분양가가 아니라 이제 매매가예요. 매매가가 4억 5,500이고 여기 보시면 세금이 1.1% 됐으니까 면적이 85 이하겠죠. 우리 아까 표에서 봤잖아요. 자, 그래서 85 이하고 여기에서 이제 취득세가 1%인 455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여기 0.1%인 45만 5천 원 들어가요. 그리고 임직세라든가 뭐 주택 채권액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과금 부분에서는 사실 좀 비용을 과다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이 물건을 가지고 한번 따져본다면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등기 신청 수수료 업무 대행하다 보면 몇백원 들잖아요. 몇천 원. 그 수수료 지금 등기 신청 수수료 15,000원은 이거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죠? 각종 증명서에서 만원 또 들어갔죠. 만원 먹으면 이것도 제가 말해서 좀 중복됐으니까 깎을 수 있는데 그거 제가 만원 좀 깎아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공과금 부분에서는 특별히 비용을 받아 청구할 수 있는 요소는 되게 많이 없다. 그래서 공과금과 보수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수액을 봅시다. 보수액. 특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중복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보수액 7만 원이 있었고 누진액 9만 원이 있었고 누진액은 이 보수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 법무사 협회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당은 빵이죠. 당연하죠. 일당하고 보수액하고 같은 거잖아요. 일당하고 보수액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등기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 1명과 제출 사무원 딱 1명이에요. 그 각 사무소당 2명만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안 하는 법무사님도 많죠. 우선 제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물건지가 그 사무소보다 멀거나 하면은 하루에 제출 사무원이 가고 법무사가 가고, 그렇게 되면 사무실은 비게 되죠. 만약에 제가 강원도나 그런 데 등기 이전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속으로 한 시가 표준은 5천만 원 될까요? 5천만 원 되면 아마 법무사 보수가 한 2, 3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때 법무사 보수는 등기 신청서 작성하고 원인 서면 작성하고 상속이면 상속재산 회부 분할 서약을 했죠.
만약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만 받고 30만 원만 받고 강원도까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강원도까지 가는 데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출장이 된다면 보수 외에 실비 변상 비용도 받을 수 있어요. 실비 등기하는데 저희가 이동을 하죠. 신청서를 작성해서 거기까지 갑니다. 교통비는 1등급 여객운임 기준으로 실비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일당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이동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4시간 이내에는 7만 원, 4시간 초과에는 15만 원의 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법무사 보수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하면 여기에 해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법적으로 받아도 뭐 징계사유나 뭐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죠. 과거에는 이렇게 보수표를 초과해서 보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았어요. 형사처벌. 과다 청구하면 형사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권에서 제가 청담동에 있다고 합시다. 청담동에서 만약에 저에게 등기를 맡겼어요. 그 다음에 청담동 물건을. 등기국도 가깝죠. 교통비는 보통 한 4만 원에서 5만 원을 청구합니다. 뭐 3만 원을 청구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청구한다고 해서, 그리고 일당도 4시간 이내니까 7만 원 정도를 청구하겠죠. 이 일당을 청구한다고 해서 과다 청구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이 비용 위임을 못하겠다 하면은 안 맡기시면 되는 거고, 이걸 받았다고 해서 뭐 받아서는 안 될 금액을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수임을 할 때 미리 비용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수긍할 만한 데 그렇게 맡기시면 돼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복 청구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적게 들어간 케이스예요. 밑에 보시면 수수료 보수액 부분이 부가세 합쳐 이런 한데 있는지 없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보수액이 22만 원 보수액 부분에 있어서는 20만. 그 다음에 각종 대행료라는 게 있어요. 각종 대행료. 뭐 등기 원인 증서의 작성, 검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대행 한 건당 4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직거래를 하시죠. 직거래를 할 때 등기 원인 증서는 매매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대행을 해야 되죠. 그때 매매계약서 작성 대행료 4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료 4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또는 감면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대행료라고 별도로 4만 원을 받아요. 이건 뭐 아까 법무사 보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청구한다고 해서 과다 청구는 아니에요. 만약 이런 보수 내역이 있고 보수가 좀 높다 하면은 다른 데 의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국민주택 채권도 매입하죠. 채권 매입합니다. 그때 대행 수수료를 약 4만 원을 받습니다. 이건 아까 그 법무사 보수와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3가지 항목이 되죠. 이 항목에 대해서 아마 아까 제네시스 박의 절세이신 이분이 세무사신가요? 하여튼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마치 받아서는 안 될 비용을 받은 마냥 사기꾼 취급을 하셔가지고 이 등기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도가 넘는 영상도 있죠. 그런 건 또 형사 고소도 고려하고요. 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